중에서 가장 최악의 예. 가스라이팅을 한 3개 정도? 거기에 가스라이팅이 있었나? 우리는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더 글로리. 더글로리 예. 드디어 나왔죠. 진짜. 이게 보니까 정식 가사들 리뷰할 게 너무 많지 않아요? 너무 많죠. 환영해. 보다 보니까 예. 그래서 가스라이팅 하는 장면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중에서 가장 최악의 예. 가스라이팅을 한 3개 정도 어. 골라보았습니다. 거기에 가스라이팅이 있었나? 그냥 네. 대놓고 욕하고 대놓고 때리고 이런 네.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네. 일단 가스라이팅의 정의 자체가 교묘하게 그 사람을 자존감을 깎으면서 네, 자기가 조정하려는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매니플레이션 시키려는 그렇죠. 사실 그런 걸 저희가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잖아요. 그 실제로 가스라이팅은 이제 예. 연극에서 예. 그 남편이 이제 예. 계속 가스불을 작게 이제 어둡게 해놨는데 예. 와이프가 이제 그 너무 어둡다라고 어. 얘기를 해도 남편이 계속 나 어둡지 않다 어. 그런 얘기를 계속 하다가 이제 그래서 아내가 좀 믿게 되는 그런 데서 가스라이팅이 좀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것처럼 이게 한 번 들으면은 좀 뭐 저런 얘기를 하냐 싶은데 또 계속 듣다 보면 자꾸 자기의 의심이 생기고 또 내가 제대로 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상황을 자꾸 왜곡돼서 바라보게 되는 부분인데 그게 보통 이제 뭐 반사회적 인격장애도 있고 나르시시스트 그러니까 자기애성 인격장애 분도 많이 쓰죠. 쓰시고. 상대방을 좀 조정하기 위해서 글로리의 학폭 가해자들은 대부분 이제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같이 좀 가지고 있어요. 그쵸. 박연진도 그렇고 주여정 아버지를 죽인 그 살인마 강명철. 그리고 제주는 가스라이팅처럼 보이진 않고 그냥 하고 싶은 말 그냥 다 하는 편이긴 하지 않아요? 맑죠. 그러니까 순수하죠. 순수하죠. 예, 그냥- 앞뒤가 같은. 예, 순백에. 순백에. 박연진이 많이 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박연진 가스라이팅 한 장면 어떤 걸로 좀 보셨을까요? 저는 이제 박연진이 이제 여러 예. 명한테 했는데 예. 초반 이제 9화에서 예. 박연진하고 하도영이 만나요. 남편이랑. 네. 예. 하도영이 이제 어. 다 알고 나서 뭐 이제 박연진한테 뭐라고 하는 건데 분명히 이제 박연진이 잘못했거든요. 잘못했는데. 네. 여기서 이제 실망한 사람은 나거든 이러면서 음. 계속 이제 프레임은 이게 너가 바람을 폈고 나는 피해자다라는 식으로 계속 상황을 바꾸더라고요. 예고편에도 나왔는데 이제 박연진이 하도영한테 오빠 그거 바람이야 아무리 포장해도 바람이라고 하면서 문동훈이랑 이제 같이 바둑 두고 가지고 그걸 얘기를 하는데 하도영은 여기서 가스라이팅에 전혀 말리지가 않아. 그치. 그러니까 너가 그러니까 억울하긴 한데 불만 없어. 야, 정말 나이스하게 만들었다 싶더라고요. 저는 그 장면도 맞는 것 같아. 박윤진이 하도영한테 가스라이팅 하는 게 이제 하도영이 너 이런 사람이었냐 이렇게 따지니까 판도라의 사장을 왜 열었어? 판도라의 상 내가 열지 말랬잖아. 맞아. 결국 열었네? 이러면서 마치 이런 사태를 너가 만들었다는 자기가 잘못해놓고 우리 결혼이 이렇게 된 건 너 잘못이다라고 하도영한테 말하는데 사실 얼토당토 안 하죠. 자기는 사실 박연진은 그 예술이도 이제 바람펴서 낳은 딸인데 그쵸. 그것도 숨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도영한테 계속 당신은 뭐 바람피는 쪽 문동훈 편이냐고 하니까 하도영이 화나가지고 갑자기 내가 세워 있는 곳은 예술이 옆이다. 그걸 보면서 이 사람 하도영은 정말 현실을 정확히 보고 있고 맞아요. 하나도 말리지 않는구나. 그 자아 강도가 되게 강한 강하죠. 사람인 것 같아요. 나르시스틱한 부분이 좀 상당히 있는데 있죠. 좀 자존감이나 자아 강도는 좀 굉장히 강한. 그러니까 물려받은 것도 많고 사랑도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자기의 능력 자체도 네. 일단 뛰어나고 스스로도 그걸 좀 알고 있는 것 같고. 그 최대한 감정을 좀 억압을 하고 억압을 많이 쓰는 것 같고요. 방어 기제 중에. 네, 방어 기제 중에. 박연진 문동훈한테 분명히 가스라이팅 했을 것 같은데 네. 그냥 때리고 완전 욕하고 음. 이거 같아서 가스라이팅을 한 게 있나 싶긴 한데 문동훈한테 수도 없이 하긴 하죠. 그래요?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뭐지? 문동훈이랑 이제 박연진이 카페에서 둘이 만났는데 예. 문동훈이 이제 복수를 한다고 하니까 박연진이 너 나 때문에 선생 되었잖아 그러는 거예요. 맞다. 너 그대로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못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문동호는 당연히 말리지 않죠. 근데 그걸 보면서 참 뻔뻔하다. 그리고 이제 가스라이팅을 하려면 저렇게 사실 뻔뻔한 표정으로 해야지 된다 싶기도 하고 처음에 들으면 얼토당토하는데 만약에 이제 뭐 박연진, 문동훈이 뭐 가족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평생을 계속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은 처음에는 말도 안 돼 하다가 점점 이제 의심이 생기는 거죠. 정말 이렇게 박연진에 그런 게 없었으면 내가 동기부여가 안 돼서 이런 선생이 되지 못했을까. 그런 식으로 좀 물드는 것 같아요. 이게 또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 회사에서 이제 상사가 이제 이렇게 막 부려먹고 다 이제 너 잘 되라고 하는 거다. 너 이거 하면서 공부도 해야 되고 경험 쌓으라고 하는 거다. 맞아. 자기 일 도와줘서 자기 편하려고 한 건데 되게 널 위한다는 듯이 얘기를 좀 하고 이건 야 돈 주고도 못 배우는 건데 이 정도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라. 사실 자기가 노동력을 착취당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냥 그냥 그런가 보다 뭐 이렇게 관행처럼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도 좀 많을 것 같고.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가스라이팅 최악의 빌런 누구예요? 저는 여기서 제일 이제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심한 사람은 강영천인 것 같아요. 일단은 3명을 죽였죠, 그렇죠? 자기를 치료하고 있는 의사를 이제 수술 중에 메스로 죽였죠. 그쵸. 이유가 이제 보니까 저도 왜 죽였는가 계속 궁금했는데 마지막에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강현천이 이제 팔이 부러져서 맞아. 아무도 자기 살인마로 치료 안 하는데 주효정 아버지가 응급실로 오면서 내가 수술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주효정한테 전화해라, 아들한테 전화해라. 수술 때문에 같이 저녁 못 먹는다. 그래서 아들 라면 먹지 말라고 해라. 그래서 라면 먹을까 봐 걱정을 하는데 아마 강현천이 뭔가 이제 파더 이슈나 뭐 그런 게 있긴 했던 것 같아요. 그 살인마의 어떤 서사가 나오진 않았는데 네. 아버지와의 어떤 갈등? 네. 이런 게 있을까요? 아버지한테 아마 사랑을 못 받을 확률이 크고요. 그 안티소셜 반사회적 인격장애 그 하나의 또 필요한 부분이 거의 학대의 병력이나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강현천 같은 반사회적 인격 장애의 경우는 학대나 어렸을 때 환경이 좋지 않았을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는 자신한테 뭐 학대를 하거나 이랬을 것 같은데 주효정 아버지는 아들 라면 먹을까봐 걱정을 하는 걸 보면서 부럽기도 하고 질투가 나기도 하고. 그 너무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누구나 자기를 꺼려하고 이러는 걸 알 텐데 자기를 무서워하지도 않고 기껏 치료한다는 그 상황에서 이런 사람을 아버지로 둔 너무 부럽고 질투가 났을 것 같아요. 이래서 살인을 했는데 네. 가스라이팅을 어떻게 가스라이팅 뭐 계속 하죠. 주효정한테 강현천이 이제 말을 하죠. 어떻게? 결국 아버님은 선생님이 주인 거예요. 내가 아니라. 맞아. 그러니까 아빠가 라면을 먹지 말라고 아들 주효정을 챙겨줬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죽인 거니까 너 잘못이다. 너 때문에 내가 아빠를 죽인 것이다 라고 하는데 와. 약간은 주효정이 이때는 분노인지 아니면 좀 죄책감을 느끼는 다양한 복합적인 감정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죄책감까지 보였었네. 그러니까 순간 자책을 느끼는 그런 마음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스로도 생각지 못하는 황당한 얘기를 좀 들으니까 순간적으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좀 당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정도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하는 가스라이팅 정도는 너무 말도 안 되는 거라서 처음에 당황을 할 것 같기도 해요. 너무 뻔뻔하고 표정은 자기는 진짜 그렇게 믿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약간 또 감정이 좀 많이 요동치면 또 판단력이나 이런 게 또 떨어지니까 순간적으로 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맞습니다. 확실히 이런 가스라이팅을 잘 하는 사람들은 박연진도 그렇고 강현천도 그렇고 흔들림이 없어요. 진짜. 일말의 죄책감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무의식적으로든 의식적으로든 자기가 믿고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좋네. 어쨌든 주변에도 이렇게 알게 모르게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 분명 있잖아요. 많이 퍼져 있죠. 어떻게 이런 사람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죠 이게? 나는 하도영 같이 멘탈이 튼튼하지 않거든요. 우린 모두 하도영 같지 않죠? 않잖아. 그리고 그 정도로 돈이 많지도 않아요. 전 머리도 똑똑하고 싸움도 잘해요. 싸움도 잘해요. 어떡하죠 우리는? 저희는 일단은 좀 벗어나긴 해야죠. 이제 그 상황에서 좀 벗어나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제일 좋은 거는 객관적으로 이 상황을 보는 거예요.
아, 최대한. 그리고 이게 가스라이팅이 보통은 지속적이거든요. 직장 상사는 뭐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이거를 하루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말을 하고 여러 방식으로 변주를 해서 말을 하기 때문에 점점 이제 그런가 싶기도 하고 이제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일들도 계속 반복되는 가스라이팅에 의해서 점점 내가 자기 불신이 생기는 거라 자꾸 이제 객관화를 못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장 일이면 사실은 직장 동료한테 물어보라고도 해요. 직장 동료한테 자기가 이런 상황인데 너가 옆에서 보고 있는데 어떻냐. 약간 이제 실제 객관적인 시각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고립돼서 혼자서 생각하기보다는 네. 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좀 구해보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가져오는 방식도 있고 그게 여의치 않다 하면은 나한테 벌어진 일을 내 친구나 내 다른 가족한테 벌어진 일이라고 상상을 하면 실제로 좀 더 객관적으로 우리가 그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내담자들한테 이제 면담을 하면서 얘기도 하는데 이게 그 친구 얘기로 하면 절대 그 말도 안 되죠. 그 친구 잘못이 아니죠. 맞아. 다시 내 얘기로 하면 또 헷갈려요. 맞아. 병원에 오셔서 이제 면담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같이 이 면담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점차적으로 이제 객관화가 되죠. 객관적 얘기를 듣다 보면 조금은 이제 균형을 찾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준영 쌤이 더글로리 드라마에서의 최악의 가스라이팅 상황들을 얘기를 해주셨고요. 또 뭐 댓글로 콘텐츠에 대해서 뭐 궁금한 거나 제안해 주시면 저희가 또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